안녕하세요. 저는 조덕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배웠던 것들을 요약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전부 다 대본을 이제 제가 대본이 있는 상태에서 전부 다 적진 않아요. 조금 핵심 키워드를 덮고 핵심 키워드만 어느 정도 적어놓고 그걸 봤을 때 제가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그걸로 대본을 작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제가 딱 거기 대본에 맞게만 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참고하면서 살을 덧붙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처음이라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요. 탄수화물은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것들입니다. 잘 느낌이 오시지 않겠지만 밥 같은 거, 면 모두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만큼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은 분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칼로리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탄수화물 1g을 먹게 되면 4칼로리 만큼의 에너지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습니다. 단당류는 단어의 첫 글자 단은 짧을 단, 그래서 이자가 한 개인 포도당이라고 부르고요. 이당류는 첫 글자 이가 한자 두 이로 해서 입자 두 개로 이루어진 이제 설탕이나 엿당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당류라고 해서 첫 글자 따서 마늘 다 써서 입자가 굉장히 많은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으로 녹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탄소, 산소, 수소가 결합을 해서 결국 유기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설탕의 특징은 단맛을 낸다. 넘어가서 지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은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1g당 4칼로리를 냈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1g당 9칼로리를 냅니다. 이게 살이 많이 찐 사람들에게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지방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지방 자체는 꼭 필수 성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이 많음으로 인해서 각종 질환이라든가 만병 원인이 되는 그 비만의 핵심적인 작용을 하는 게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사실 적절하게 양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꾸로 말해서 만약에 자기가 지방 1g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럼 9칼로리를 낼 수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9칼로리에 낼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쓰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 저장이 되겠죠.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한마디로 조금 살이 찌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지방 1g을 먹게 되었을 때 9칼로리만큼의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만큼 불칼로리만큼의 에너지를 지방의 형태로 축적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말씀드리면 고기, 우유, 달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식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아보카도 같은 식물, 버터도 있고 기름, 그리고 아보카도 같은 식물에도 이제 불포화 지방이라고 해서 지방 중에서도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는데요. 불포화 지방은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긴 하는데 그게 어떤 기전이냐면요. 탄수화물로 먼저 어떤 활동을 하거나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부터 쓰여지고 탄수화물이 다 쓰여지고 나서 없게 되면 그 이후에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지방 자체는 사실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보다는 지방을 저장한다는 부분이 더 큽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의 차이 아시겠죠? 그리고 칼로리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건 좀 FM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물 14.5도 그리고 전제 조건은 기압 1기압 하에서 물 14.5도에서 15.5 이 차이가 1도죠. 그 1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것을 바로 칼로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한마디로 다르게 얘기하면 올리는 건 뭐겠어요? 올려준다는 건 열이죠. 14에서 15 쭉쭉 1도씩 쭉 올라가면 35도 되고 37도고 폭염이 되죠.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탄단지라고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이제 그 이외의 것들 물, 무기압류, 바이타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원으로 탄단지들이 쓰였는데 이제 그 이외의 중요 요소들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양 자체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탄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이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적은 양이 꼭 필요는 해요.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 그게 사실은 이제 피가 대부분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피가 결국 물이니까 피가 어떤 역할을 하죠? 혈액순환, 피를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걸 하죠. 그 혈액순환은 뭘까요? 돌아가는 거. 어떤 일을 하면서 돌아다니겠죠? 그 돌아다니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영양소가 필요하겠죠. 아까 뭐 칼로리, 에너지 같은 거 쓰려면 그런 것들을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피인데 그 피가 그 영양소를 각 세포들에게 필요한 애들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반대로 우리 몸에 필요가 없는 것들, 노폐물 이런 것들을 걷어내서 밖으로 배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의 한강이든 바다든
물과 물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내륙, 대구 같은 데 있죠. 좀 물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분지 지역. 차이가 뭐죠? 물과 같이 사는 사람, 물이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후의 편차가 심하지 않아요. 왜냐면 물이 있으니까. 하지만 물의 영향이 거의 없는 지역들은 편차가 심합니다. 편차도 심하고 온도도 높아요. 그냥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과 인의 역할은 뼈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이 뼈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은 이제 뼈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철분과 철은 이제 심혈관 질환, 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심장, 그다음에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정맥, 동맥, 세혈관 이런 것들도 되고, 되게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오늘은 짧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